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한 뒤에 지금 열심히 지금 혁신위원을 모집하고 있나 봐요. 혁신위원을 모집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왕 비명이든 친명이든 혁신이 만들겠다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혁신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현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가 전지전능한 만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라 하는데 되게 웃긴 거긴 해. 어떻게 보면 뭘 혁신할지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현안들이 등장을 하겠죠. 뭘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건데 저는 대의원제 폐지만 해도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쉽지 않아요. 민주당 기득권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 조직도를 보면 제일 위에 대의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만 바꿔도 진짜 큰 혁신을 하는 거죠. 왜 그게 대의원 회의여야 됩니까? 그게 그냥 그 당원 그 전체 투표 당원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대의원 회의가 있습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처음 보네요.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최고위원회의가 있고요. 그 밑에 소위 말하는 민주당 관련한 것들 엄청 많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어쨌건 지금 태풍이냐 미풍이냐 김은경 혁신이 공천 룰까지 손댈까? 저는 저거는 사실상 어렵다. 공천 룰까지는. 왜냐하면 이미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진 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텐데 하위 20% 컷오프 정도? 이 정도는 저는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번에 김은경 위원장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권리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일제히 온라인상에서 수박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돈봉투 사건에 대한 저 견해를 보고 굉장히 눈높이가 그 당원들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전국 대의원 대회처럼 대의원 얼마 안 되는 대의원들이 지금 표의 등가성으로 어떤 분석에 의하면 80대 1. 90대 1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상투적으로 심지어, 봤을 때 네. 저것만 없애고 대의원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대 1로. 1대 1로만 만들어줘도 저는. 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이제 이재명식 표현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검찰이 나를 부르면 당당히 나가서 이제 구속 영장 심사를 받겠다 이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대단한 승부수죠 네, 지금. 대단한 반- 겁니다. 반개들이 진짜. 이제 찍소리 못하게 생겼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왜 저걸 놓게 됐냐면 방탄 프레임이 유일한 전략이라서 민주당과 갈등의 균열을 노린다. 구속될 사안도 아닌데 국회에다가 불체포 특권 던져가지고 민주당에서 반명, 친명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을 해서 맞아.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무조건 나가서 나는 심사를 받겠다 이 이야기인데 또 한편은 이런 측면도 있어 보여요. 더 이상 검찰이 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재판 돌아가는 거 보면 자신이 있다. 유동규 활약상이 대단하죠. 야, 유동규는 진짜 지금 영역이 그쪽 재판 영역이 아니에요. 개그맨으로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예능이야. 코미디 빅리그를 지출해야 되네. 생김새도 그렇잖아요. 뚱뚱하고 미련하네. 네. 대한민국 용산에도 그런 놈 하나 있잖아. 뚱뚱하고 미련한 놈. 그래서 빌미 맞춰 주지 않겠다.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소환에 응한다. 저거요. 쉽지 않아. 헌법상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마치 방탄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빌미가 됐거든요. 앞으로 윤석열 총선 지가 대패를 하더라도 저짓거리 할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내가 내 권리 내려놓겠다. 저거 쉽지 않죠. 김기현 봐봐요. 자기 아들 코인 내역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저 부분에 발언을 했을 때 정말 국진당 의원들이 정말 순간 완전 정적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뭔 만시지탄이야. 이제 딱 윤석열 표현에 하면 딱 사이즈 보니까 정치 보복이네. 이거에 대한 굉장히 늦은 이야기죠. 오히려 이게. 정의당은 여기서 안 튀어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당내에 지금 정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지금 다른 당 이야기에 끼어들고 그럽니까? 지금 분당이기에 있던데. 네. 그런 애들은 공천하는 게 아니야. 지금 딱 먹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먹튀 분위기잖아. 이제는 저쪽으로 가서 비리할래. 뭐 그런 분위기 아니야 지금. 됐고 내가 그 이야기 꺼낸 거 잘못했습니다. 사퇴할게요.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보다는 이제 올인이라고 올인. 다 걸었다 이제. 거기는 자신감도 있어 보여요. 구속될 사안 없고 그리고 지금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당당함이 당당함. 그렇죠. 이 정도 검찰하고 맞서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잡소리를 싹 한 번에 쓸어버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검찰하고 싸웠으면은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 이후에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각계전투하고 싸울 게 아니라 단일 대우로 검찰과의 맞서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이재명 때리기에 혈안인 조중동이 아니라 민주당 내 반개 세력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반개 세력들이 진짜 심각한 거죠. 자기들은 무사할 줄 알고 이재명만 사라지면 자기들은 무사하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인데 윤석열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만 주구장창 비판했던 사람들이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있었죠. 주말에 부평에서 핵 오염수 투기 규탄 대회를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안 나왔어. 홍영표 씨, 신동근. 저 대학교 때 진짜 날씨 더웠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 아니 그러니까 저기 나온 분들도 대단하고 저렇게 많은 지역구 주민들이 나와 있는데 나와보지 않는 그 의원들도 대단하고. 특히나 홍영표 의원은 무슨 생각인지 진짜 궁금해요. 저 동네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고 있을 텐데 이재명 꼴보기 싫다고 지역구 주민들을 안 만나러 가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노골적인 해당 행위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저 행사를 해요.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행사잖아요. 근데 안 나와. 물론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현장 분위기 때문에 못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국회의원 무대에 올라가서 계속 야유가 나오니까 반말해버리더만.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런 식으로 그게 두려운 건데 그럼 평상시 잘하든가요. 최소한 윤석열 정권한테 우리 비명, 친명 이런 거 없어.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무조건 나가서 윤석열과 싸운다. 이런 태도가 아니야. 당대표의 당 행사가 있어도 안 나가. 저는 진짜 1g도 단 1g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치인이 왜 평생 칭찬만 듣고 살아야 됩니까? 정치인은 욕 들으라고 우리가 월급 주는 거예요. 욕 듣는 게 정치가 할 일이지. 어디 가서 칭찬만 들을 거면은 왜 정치를 합니까? 선생님 하든가 하면 되지. 그리고 이 분들이 안 나옴으로써 굉장히 그 해당 지역구 아닙니까? 부평, 을이고 이 사람들이 그 국민의힘이 지금 오염수, 핵 폐수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쟁으로 싸우고 안 나올 일입니까? 근데 정말 창피한 게 이분들이 당원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규탄 대회라는 게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오는 건데 홍영표나 신동근 의원이 둘 다 단수공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경선 치르지 않고 단수공천 받았으니까 본인들은 당원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쫄아있는 친구도 있어 보입니다. 맹성규 의원처럼 올라갔는데 계속 야유가 나오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비명 아니다. 윤석열과 싸우겠다라는 메시지 몇 번 내면 야유 사라지는데 그걸 또 못 참고 반말 찍찍 하시는 분 계시는데다가 이제 무서워서 못 나온
저는 그런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가면 멱살 잡힐까봐 못 나오는 거야. 점점 쪼그라드는 거지. 단수 공천은 개뿔? 다른 거 없어요. 민주당 사람들이 윤석열과 대차게 싸우는 거 바라는 거지.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권자만큼 이 용서 잘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유권자하고 직접 만나서 한번 크게 혼나고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윤석열과 제대로 싸우겠다고 말 한마디 약속만 해도 현장에서 바로 화해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아까 원래 정치인들이 뭐 멱살도 잡히고 욕도 먹고 뭐 그러면서 정치를 풀어 나가는 건데 아무리 뭐 욕을 먹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 자리에 나왔으면 당원들 그 자리에 나온 다른 당원들이나 다른 국민들한테 아, 저 사람도 우리와 마음이 같구나라고 오히려 용서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한 본인들의 사유는 만들어서 나오겠죠. 내가 그날 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사실 나와서 지지자들한테 할 말이 없게 만들려면 이거는 정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번 행사에 이거 핵폐수 안 나는 게 맞다라는 발언과 함께 나왔으면 우리 할 말 없게 만들었을 네.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두고두고 욕먹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죠.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분위기 좋을 때 그 민주당이 그 바람에 훅 올라타가지고 자신들이 권력을 한 4년쯤 더 연장하는 그렇다 보니까 나설 필요가 나서면은 수사 대상이 되거든. 윤석열한테. 왜 우리가 그 유명한 회초리 논리 있잖아요. 하나는 부러지지만 여러 개를 했더니 안 부러지더라고 네. 똑같은 건데 그 짓이 없는 거죠.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용기도 없고 싸울 용기도 없고 지지자한테 칭찬받거나 야유 받을 용기도 없는 뒤에서 욕만 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아우. 그런 분들한테 처방전이 하나 있죠.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빼드리면 됩니다. 우리 홍영표 씨는요. 내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노조 탄압에 대한 목소리는 좀 내주셔야죠. 사람이 죽었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욕먹는 거야. 이미자하고 홍영표랑 뭐가 다릅니까? 같은 노조 출신인데 하나는 독재 앞잡이가 돼가지고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하나는 윤석열이 뭔 개짓거리를 해도 한마디를 못해요. 최소한 오염수는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노조 탄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 캐비넷에 자기 이름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건가요? 송영길 대표 보셨죠? 주말에 집회 올라가는 거 봤죠? 예. 본인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도권에서 한 5년 동안 있었던, 아니 5선 했던 사람이에요. 인천시장도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한 거예요. 그 거물 정치인이 직전에 민주당 대표였던 정치인이 촛불 집회 무대에 올라오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떳떳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 자기가 탄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결합하는 거 논란이 될까 봐 못 나오는 게 용기가 없다는 것이고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봤어요. 전 멋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막 검찰청 2번이나 찾아가고 1인 시위를 했는데 빼도 박도 못한 뭔 돈을 받거나 한 증거 있잖아요. 네. 이게 나오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지금 불체포 권리,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랑 같은 맥락이에요. 난 나올 게 없다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장동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서른 같은 사람들 이재명 여러 또 검찰 똑같은 맥락으로 뭐 증거는 차고 넘친다 했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꺼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 내에 있는 소위 비명계들이 태세 전환해서 이재명 엄호해야죠. 그것도 안 돼. 똥은 싸질렀는데 치우는 건 안 해 아직까지. 그러면 대의원제 폐지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고위직이나 또는 공천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떨어뜨리는데, 낙선시키는데. 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하바나님, 김종욱님 고맙습니다. 1부 끝.